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추미애 대표는 국회 네. 당 대표실에서 박상기 장관을 만났어요. 네. 이분이 박상기 교수님이었는데 장관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참 좀 갑자기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분은 본인이 형사법 전공자니까 잘 아시겠네요. 수업도 제가 같아서. 6학점이나 수업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분도 좀 이렇게 이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박상기 장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시기 바란다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박상기 장관에게 국민만 보고 가시길 바란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하고 주저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꼼수예요. 박상기 장관은 이제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총대를 메고 큰 틀에서. 그러고 그러면은 근데 외치는 순간 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준조폭 수준인 2,100명 검사가 똘똘 뭉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동료를 네. 내부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문무일 총장이죠. 그렇죠. 네. 마치 2,100명 검찰의 이 대표자처럼 표면적으로는 행세를 하면서 네. 사실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마지막에 가서 옛날에 하나의 타도하듯이 네. 검찰 타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찰을 다독이는 것처럼 하면서 네. 둘이는 짜고 치니까 박상기 계속 문무일은 검찰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와 지금 보세요. 이번에 소름. 이번에 인사 흐름 보셨어요? 법무부 인사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소름이 왔어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밑에 이제 차관도 있고 네.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차관급 국장들이 한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차관급 국장입니다. 네. 아니 국장이 국장이지 왜 차관입니까? 법무부에. 최고 센 자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검찰국장입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가 검찰국장이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권국장도 있고 기획실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법무실장도 있어요. 입법보좌하는 법무실장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네. 이게 거의 다가 차관급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 차관급의 꽃보직을 지금까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어요? 검사들이 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니 법무부인데 왜 검사가 해요? 법무부 관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경찰청에 경찰들이 행안부의 고위직을 다 독점해야 되고 그러네요. 국세청의 고위직이 기획재정부를 접수를 해야지. 그러네요.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이 센 기관이잖아요. 네. 사실 차관급 보직인데 검찰총장은 왜 장관급으로 만들어 놓고 차관급 검사장이 49명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진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더니 오늘 제대로 주장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짜고 치는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법무부 장관 박상기로 하여금 결국은 국급 인사들이잖아요. 네. 차관급 법무부 국급 인사들,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들이죠. 국장들을 검사 출신이 아닌 네. 외부 공모를 통해서 네. 변호사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기타 외부인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법무부 내에서 검찰국장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보직을 전부 비검찰로 하겠다. 1차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검찰국장은 검사지만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하나쯤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짜고 치는 판이라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하나씩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검찰의 권력을 와해시키는 작업으로 내부 작업이 뭐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검사 파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 국회도 오기도 하고. 검사가 네. 검찰청만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도 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법제처에도 가고 그렇죠? 다 다 가잖아요. 네, 다 그런데 가죠. 최고 중요한 기관만 이야기할게요. 네. 국정원을 갑니다. 검사가 국정원도 가나요? 네, 국정원에서 센 자리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검사 출신이 보면은 국정원 비서실장 특보로 가기도 하고 네. 하여튼 공안 파트 가기도 하고 해서 되게 센 자리로 가고요. 네. 그리고 국회 뭐 나가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있었던 외교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외교부는 검찰을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참고로. 왜요? 검찰의 계급이 2계급 상향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또 인정을 또 안 하는 게 있군요. 아니 외청장이잖아요. 네. 오케이 검찰총장은 특별해서 장관급 오케이. 검사장이 중앙부처로 지금 국장급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차관이잖아요. 49명씩이야. 그래서 너무 비대화되어 있군요. 예, 검찰에서 외교부에 이제 옵니다. 옛날에 저는 안 받았어요. 네. 우리 치안 형사가 경찰서장 출신 하나, 총경 출신 하나, 경영 출신 둘이 오는데 해양 경찰하고 부장 검사 하나 오겠다는 거예요. 네. 너 했어요. 옥상 옥이거든요. 그럼 안 받아도 돼요? 아유 그래도 공관장이잖아요. 세죠.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군요. 부장 검사 해봤자 저는 가장 정도로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직급은 네. 국장으로 돼 있어요. 네. 2급으로. 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중대사관에 법무관이 옵니다. 네. 부장 검사가 와요. 네. 자리를 뭘 주는지 아세요? 뭘 주는데요? 참사관을 줍니다. 참사관이 고참과장이에요. 네. 외교부로 치면. 네. 공사 참사관이 부국장이고 공사가 국장이에요. 서열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주중대사관에서 사실 참사관은 그냥 중간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서열이. 네. 그래서 부장검사 하면은 되게 자기들끼리는 뭐 2급 이상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네. 외교부에서는 그냥 참사관 주고요. 우리 외교부 본부 오잖아요. 네. 가장밖에 안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 대우를 말년 서기관 대우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리그에서는 뭐 계급이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 검찰을 충견으로 이 사실은 써먹기 위해서 계급을 파격적으로 2계급 올렸고요. 국정은 1계급 올렸고 군 1계급 올렸거든요. 이 기형이에요. 검찰이 지금 2계급 앞돼 있는데 어쨌건 검사장이 원래 1급이나 2급이 해야 되는 자리고요. 네. 부장검사는 가장 자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부부장 검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서기관급, 네. 서기가 된 4급 초임. 그다음에 검사는 5급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2계급이 다 올라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사법부라면 이해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체제 하에서는 압이 되는 것은 좋지만은 검찰청은요. 행정부의 1개 부처인 법무부에 그렇네요. 그 밑에 있는 외청에 불과하고 사법부하고 다르네요, 이거는. 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법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지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하면 굉장히 별도의 아주 강력한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사법부는 당연히 법원이고요.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고요. 법무부도 아니에요. 법무부의 별 볼 없는 외청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검사들한테 테러 당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 그 외교부 쪽에 뭐 의전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총장 별거 아니에요. 그 검찰 개혁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날고 계세요? 프로토콜에서 검찰총장 별거 아니에요. 네. 의전서열 별거 아닙니다. 너무 압이 돼 있어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이 사람들이 옛날에 군부 정권과 야합해서 만들어낸 거를 영토 확장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실제로는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온갖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탐하면서 스폰서 다 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너무 가해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아니면 자를게요. 얘기하세요. 역대 정권에 네. 기생해왔던 충견들. 저는 정확하게 쓰고 싶은 표현이 기생충이었는데 충견으로 바꿔서요. 점잖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청을 해체하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검찰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여기 오늘 왜 앉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검찰이 대한민국 기득권의 대표 선수고 적폐 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저는 당을 떠나서요. 네. 문재인 정부가 그냥 100가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왜 100가지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고요. 네. 한 가지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뭐 검찰 개혁? 검찰개혁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박수 칠 수 있다. 저는 당을 떠나서 문재인이 5년 동안 검찰개혁 하나만 하면은 당을 떠나서 저는 박수 보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검찰 개혁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못 한다고 보세요? 이전에 노무현 때 하려다가 미수에 끝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지켜봤잖아요. 네. 10년 동안 세련되졌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방식을 보니까 네. 되게 잘해요.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서는 서로 각을 대립하는 세우는 것처럼 것처럼. 각을 네. 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밤 12시에
만나가지고 안가에서 티타임 하면서 브라보콘이에요. 브라보콘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을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네. 완전 범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해낼 거라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정권에는 할 것 같은 즉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라는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데요? 입법부가 문제예요. 왜요?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공수처. 입법부 법사위 위원들이 검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자기 이제 이 고향이 있잖아요. 네. 친정집이죠. 친정집을 목숨 걸고 사수를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이렇게 할까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 테크닉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문무일이 내세웠던 게 뭐예요? 검찰의 그 조폭문화, 네. 수직적 구조를 네. 수평적 구조로 만들겠다. 그거 쉬울 것 같아요? 그거 만들려고 하면요. 직제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검찰청법에 사실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있어요. 검찰총장은 사실은 검사가 아닙니다. 네.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사만 있어요. 네. 나머지는 뭐냐? 미국은 부검사 내지는 검사부로 해가지고 타이틀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대학이 그렇잖아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진심으로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만들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직급을 2단계로 아래로 하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차관은 한 명만 두고 차관급 보직자 불가피할 경우는 한 5명 두고 네. 나머지 이 고검장 정도는 고검장하고 중앙지검장 정도는 1급으로 두고 그다음에 고검장 정도는 차관으로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은 한 1급 정도로 두고 그다음에 지검장 중에서 제주지검장 같은 거는 작잖아요. 힘은 세지만 어전을 잘하니까 제주지검장 같은 자리는 제주지검장은 김수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주지검장 같은 데는 2급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부 검사장의 이름으로 차관급 보직이잖아요. 네. 아니 대한민국 힐세를 왜 검찰에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 특수활동비도 250억씩이나 쓰는 조직에 왜 월급까지 많이 주느냐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죠. 더 나가면 오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한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모처에서 당할 것 같아요. 저기 근데 계속해서 이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방송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제가 서서히 죽어갈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세게 하고 빠져나와야죠. 마무리해 살아야 주세요. 하니까. 네. 오늘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이 시를 보면서 참 중언이다. 여러 가지 중의, 중언이다. 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속을 알 수 없게 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과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소권 분점하는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같은 이 시대적인 과제를 네. 당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완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사회에 이렇게 특권 계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적폐 세력은 당연히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 안보 국방 차원에서만 초당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지만은 적어도 검찰개혁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추미애 대표는 국회 네. 당 대표실에서 박상기 장관을 만났어요. 네. 이분이 박상기 교수님이었는데 장관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참 좀 갑자기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분은 본인이 형사법 전공자니까 잘 아시겠네요. 수업도 제가 6학점이나 수업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분도 좀 이렇게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박상기 장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시기 바란다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박상기 장관에게 네. 국민만 보고 가시길 바란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하고 주저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무서워요. 박상기 장관은 이제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검찰국장은 검사하지만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쯤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짜고 치는 판이라는 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게 하나씩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검찰의 권력을 와해시키는 작업으로 내부 작업이 뭐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검사 파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 국회도 오기도 하고. 검사가 네. 검찰청만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도 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법제처에도 가고 그렇죠? 다, 네. 다 가잖아요. 네, 다 그런데 가죠. 최고 중요한 기관만 이야기할게요. 네. 국정원을 갑니다. 검사가 국정원도 가나요? 네, 국정원에서 센 자리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검사 출신이 보면은 국정원 비서실장 특보로 가기도 하고 네. 하여튼 공안 파트 가기도 하고 해서 경찰청에 경찰들이 행안부의 고위직을 다 독점해야 되고 그러네요. 국세청의 고위직이 기획재정부를 접수를 해야지. 그러네요.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이 센 기관이잖아요. 네. 사실 차관급 보직인데 검찰총장은 왜 장관급으로 만들어 놓고 차관급 검사장이 49명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진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더니 오늘 제대로 주장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짜고 치는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법무부 장관 박상기로 하여금 결국은 국급 인사들이잖아요. 네. 차관급 법무부 국급 인사들,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들이죠. 국장들을 검사 출신이 아닌 네. 외부 공모를 통해서 네. 변호사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기타 외부인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법무부 내에서 검찰국장을 제해놓고 나머지 보직을 전부 비검찰로 하겠다. 1차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총대를 메고 큰 틀에서 예. 그러면은 근데 외치는 순간 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준조폭 수준인 2,100명 검사가 똘똘 뭉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동료를 네. 내부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문무일 총장이죠. 그렇죠. 네. 마치 2,100명 검찰의 이 대표자처럼 표면적으로는 행세를 하면서 네. 사실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마지막에 서 옛날에 하나의 타도하듯이 네. 검찰 타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찰을 다독이는 것처럼 하면서 네. 둘이는 짜고 치니까 박상기 계속 문무일은 검찰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와 지금 보세요. 이번에 소름. 이번에 인사 흐름 보셨어요? 법무부 인사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소름이 왔어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밑에 이제 차관도 있고 네.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차관급 국장들이 한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차관급 국장입니다. 네. 아니 국장이 국장이지 왜 차관입니까? 법무부에. 최고 센 자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검찰국장입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가 검찰국장이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권국장도 있고 기획실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법무실장도 있어요. 입법 보좌하는 법무실장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네. 이게 거의 다가 차관급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 차관급의 꽃보직을 지금까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어요? 검사들이 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니 법무부인데 왜 검사가 해요? 법무부 관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